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월트 리드 군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깜짝 외출을 해서 좀 위험한 돌출 행동이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워낙 깜짝 쇼를 좀 즐기는 분이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예상이 됐고요. 또 예고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네. 매일 그 영상 메시지를 그 트위터에 올리는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지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한테만 말하는 비밀처럼 얘기를 하면서 잠깐 나가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SUV를 타고 네. 나갔는데 이것이 이제 돌출 행동인데 때가 때이기 때문에 더 이제 약간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SUV에 탄 그 모습을 보면 뒷좌석에 앉아서 마스크를 물론 꼈습니다만은 이제 그 병원 바깥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조이 라이드라고 그러죠. 조이 라이드라고 이렇게 이제 돌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에 하고 있던 그 경호원 2명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위험에 노출을 시켰느냐 이런 소리도 또 나오는 것이고 그냥 조용히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까지 받는 상황에서 왜 본인의 건재를 가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특히 그 경호원들까지 이 감염의 위험을 노출시킨 건 아니냐 이런 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행동, 깜짝 외출을 비롯한 돌발 행동은 뭐 비단 이것이뿐만 아니고 계속되고 있고 평소에도 뭐 그런데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너무 이제 경시를 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걸린 이런 사태만 해도 상당히 그 충격적인데 거기에서도 또 입원 치료까지 받게 되고 그 받는 와중에도 이런 그 행동을 과연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하고요, 백악관 비서실장 등등 참모들이 엇갈린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를 했다가 혼란을 야기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그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 주치의가 이제 미 해군 중령입니다. 지금 현역 군인이고요. 역시 뭐 군 의료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건강은 정말로 뭐 극비일 수도 있지만은 이미 공개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려야 되는데 이것이 고의로 아마 좀 누락시킨 것 같기도 하고요. 핵심 정보는 핵심 건강 상태는 빼먹고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네. 군 의료진이 이제 그런 그 대통령 주치를 비롯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맨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우선 백악관을 떠나면서도 아주 경미한 그 증상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뭐 약간의 미열, 고열도 없었고 미열에다가 기침 약간 나오고 또 뭐 코막힘 증세 이것처럼 아주 그 경미한 증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미 상당히 그 위험스러운 그 증상 신호가 감지됐기 때문에 급히 월터 리드 군병원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브리핑을 안 하고 또 백악관 비서실장은 익명을 맨 처음에는 요구하면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징조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상당히 그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는 산소 포화도, 혈중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 다 쉽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네. 산소 포화도가 이제 많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갑자기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고 이미 감염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산소 공급까지도 이제 백악관에서 이미 실시를 했고
또 이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이기 때문에 이 월터 리드 군병원으로 옮겨서 렘데시비르라고 뭐 많이 들어보실 대로 에볼라 네, 네. 치료제지만 이게 치료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네. 그런 그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염증 치료제도 또 있는데 이런 것. 이 두 가지는 뭐 이미 그 알려진 것이지만은 아직 실험용인 그런 항체 물질까지도 투여하는 등 그야말로 스페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에 다 보도되고 그러니까 주치의가 결국은 시인을 했고요. 또 백악관 비서실장은 또 다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논란과 혼란을 부추긴 그런 브리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은 오늘 퇴원할 것으로 지금 장담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아시는 대로 74살에 또 과체중까지 있기 때문에 좀 우영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그 젊은 영국 총리라든가 다른 그 국가 정상들도 적어도 일주일은 있었거든요. 일주일은 입원 치료를 받고 열흘 정도까지 돼봐야 이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지 이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아직도 지금 오늘 오후에는 퇴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의료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곧 복귀할 것이라고 트위터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의료진 대통령 주치의와 함께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이 군의관이 빠르면 내일 이제 오늘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월요일 오후에는 퇴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 벗어난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군 의료진이 오늘 오전에 이제 종합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도 한번 직접 의견을 좀 듣고 괜찮으면 이제 퇴원을 오늘 오후에는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치료가 끝나고 정상으로 복귀되는 것은 아니고 백악관에서 아마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이제 74살이고 키가 6피트 3인치 1m 92입니다. 네. 몸무게가 지금 224파운드 나간다 그러거든요. 네. 100kg 비슷하게 나가는데 이런 비만 체형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청년들보다는 입원율이 5배, 사망률은 90배나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건재를 과시하고 또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기도 사실 좀 어려운, 병원에만 있기도 좀 어려운 상황은 10분 이해됩니다만은 적어도 그래도 일주일 내지 열흘간은 특별 치료를 받아서 회복 여부를 좀 판가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또 서둘러서 지금 뭐 금요일 저녁에 들어갔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 풀데이로 있었고 오늘까지 해도 사흘 정도밖에는 치료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일찍 나온 거를 또 무리를 했다가 또 사태가 또 다른 사태로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증으로 발병을 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게 될까요? 예상을 해보면. 네. 수정헌법 25조가 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일의 사태는 뭐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행정부가 주도 면밀한 그런 권한 이양이라든가 권력 이동 계획 같은 것을 세워놓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또 미 언론들은 꼬집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일단은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두 가지 방법으로 권력 이양, 즉 대통령의 권한이 부통령이나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 3항에는 대통령이 이제 그래도 좀 대통령 업무 수행은 좀 힘들지만 본인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선언하고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에게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제출하면은 즉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되는데요. 네. 꼭 부통령을 임명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래도 이제 뭐 공화당 진영에서는 당연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으로 임명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예 더 중증이어서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때는 캐비닛 멤버들이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각의 23명의 멤버 중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즉각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이 돼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제 대통령이 나는 이제 괜찮아졌다고 회복을 선언하고 복귀를 선언하면서 또 서면으로 똑같이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게 제출하면은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는 그런 절차가 수정헌법 25조 3항과 4항에 그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1월 3일 대선이 연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주 희박한 것으로 모두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증 발병으로 이제 대통령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는 아직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조금 나아졌다가도 워낙 고령에다가 이제 그런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11월 3일 대선이 연기되는 그런 상황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전쟁 때도 연기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대로 가는데 기본적으로 절차적으로 연방의회만 변경할 권한이 있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와병으로 대선 연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민주당 사정도 똑같은 그런 처지에 빠진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 나오겠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대선을 연기하면서까지 상당히 좀 일이 많이 꼬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한국에서도 총선 연기 갖고도 그렇게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네. 미국에도 대선 연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선거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 수행 불가일 때는 후보에서 사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허. 그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본인 스스로 후보 출마를 사퇴하거나 철회라고 그러죠. 웨스트로를 하거나 사퇴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선은 그 대체 후보를 선출할 권한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있다고 합니다. 어허. 공화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럼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대체 후보를 아마도 이때는 정말로 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요. 어허. 그래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이제 만약에 내세웠다고 하면은 그 결정이면 이제 유권자들이 이 법적인 투표용지 같은 것이 이미 다 인쇄가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후보를 바꿔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선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마이크 펜스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그대로 인쇄가 된 용지에 이것이 한 것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 바뀌었을 때도 유효한 것인지 이건데 이런 유권 해석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월 3일에 우리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거인단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선거인단은 12월 14일에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인단 선거를 다시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가서 트럼프에게 찍은 표를 모두 이제 마이크 펜스나 대체 후보에게 이제 선출하는데 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일은 분명히 가능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네. 선거에서 11월 3일 선거에서 이 선거인단 확보에서 이거 공화당이 이겼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